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? 저는 기업원의 AI 호스트입니다. 상속이라는 게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걸 넘어서 고인이 남기신 마음을 잘 정리하고 또 우리의 다음을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. 처음엔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. 제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 정말 경황이 없으실 텐데 저희가 이 시간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꼭 아셔야 할 내용들만 정리해 봤어요.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제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. 돌아가신 날로부터 딱 3개월, 이 기간 안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셔야 해요. 바로 고인이 남기신 재산과 혹시 모를 빚에 대한 문제입니다.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실 거예요. 만약에 남겨주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어떡하지? 하는 생각이요. 다행히도 우리에겐 선택지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바로 상속폭이란 한정승인인데요.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. 핵심은 빚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느냐 이거예요.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저 아무것도 안 받을래요 하는 건데 문제는 내가 포기한 빚이 내 자녀나 다른 가족에게 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. 그런데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고 내 선에서 딱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 거죠.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 한정승인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들 해요. 왜냐하면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는 거니까 그 이상은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거든요. 특히 재산이 얼마고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를 때는요. 일단 한정승인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3개월 안에 해야 할 가장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. 다음 마감일은 바로 6개월입니다. 이때는 주로 세금 관련된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.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. 이 날짜도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해요. 이 안에 상속세 그리고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요. 만약 자동차가 있다면 그것도 처리해야 합니다. 딱 이 세 가지가 6개월 안에 해야 할 핵심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. 먼저 상속세부터 볼까요? 상속세는 고인이 남기신 모든 재산, 그러니까 부동산, 은행 예금, 보험금 같은 걸 다 합친 금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. 신고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세무소에 6개월 안에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상속세 이거 다 내는 거 아니냐고요? 그렇지는 않아요. 대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. 이 숫자 10억 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. 보통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재산이 총 10억 원이 안 되면 상속세는 안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.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는 공제 혜택이 꽤 크거든요. 여기서 제가 진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. 계산해 보니까 낼 세금이 0원이에요. 그럼 신고 안 해도 될까요? 아니요.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요. 지금 신고를 해둬야 나중에 상속받은 집이나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아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미래를 위한 일종의 절세 보험 같은 거예요. 자, 다음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보통 부동산 상속받으면 등기, 그러니까 명의 바꾸는 건데요. 이걸 나중에 시간 날 때 하지 하고 미루는 분들이 꽤 많아요. 등기 자체는 나중에 해도 괜찮긴 한데요. 그런데요. 이건 정말 중요해서 꼭 기억하셔야 해요. 등기 이전은 나중에 해도 취득세 신고만큼은 반드시 6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. 만약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가 무려 20%나 붙어요.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지고요.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이건 꼭 지켜주세요. 그리고 의외로 많이들 깜빡하시는 게 바로 자동차예요. 자동차도 상속재산이거든요. 이것도 똑같이 6개월 안에 내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시던지 아니면 우린 차 필요 없어요 하면 폐차를 하셔야 해요.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두면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.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. 자, 지금까지는 이거 해야 한다, 저거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정보를 좀 알려드릴게요. 바로 장례 치르실 때 쓴 비용으로 세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. 장례식 치르면서 쓰신 돈 있죠? 그게 다 상속세에서 공제가 됩니다. 장례식장에 낸 비용 같은 일반적인 장례비는요. 영수증만 잘 챙겨두시면 최대 1,0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만약 화장을 하셨거나 봉환시설,
그러니까 납골당 같은 곳에 안치하셨다면 그 비용도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합치면 꽤 큰 금액이죠? 근데 영수증들은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. 이게 바로 절세 카드인 셈이죠. 장례식장 계산서, 화장터나 납골당 영수증, 또 비석이나 추모 시설에 들어간 돈 영수증, 이 세 가지는 꼭 따로 잘 모아두세요. 자, 어느덧 마지막 단계입니다. 처음엔 좀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니 그리 어렵지 않죠?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3개월, 6개월. 이 두 날짜는 절대 놓치지 말기. 둘째, 장례비처럼 받을 수 있는 공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기기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모든 과정에서 받은 영수증은 소중하게 보관하기. 이것만 하셔도 정말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어떤 경우에는 재산이 좀 많거나 가족들끼리 상황이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땐 혼자서 너무 끙끙 앓지 마세요. 세무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요, 절대로 못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현명하게 이 과정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. 상속이라는 과정이 참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죠. 하지만 이 시간은 고인께서 남겨주신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짐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차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 과정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 기여군이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.